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남자분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한 해결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나이가 50대고요. 이 30대부터 전립선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40대 후반부터는 전립선 비대로 배뇨 장애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다녔는데요.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갔습니다. 심할 때는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다녔습니다. 화장실을 가도요, 소변의 양이 무척 적었습니다. 양이 얼마큼 적었냐면 소주 컵으로 한 컵 정도 또는 반 컵 정도밖에 소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주 화장실을 가다 보니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만성 피로와 면역력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0대는 전립선염으로 비뇨기과를 찾았고 40대는 전립선 비대로 소변이 자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을 다녔던 분입니다. 사실 전립선은요, 남자들의 생식 기관으로 전립선염이 발생하면 발기장애, 배뇨 문제, 하복부 통증, 조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복부 통증이 아주 참기 힘들 정도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전립선염이 왜 치료되지 않는지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특수 지방으로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그 메인 혈관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방광 아래에 있는 그 분지 혈관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약물 투입이 원활하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약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럼 전립선과 전립선 비대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립선은 20대에서 40대에 걸리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는 50대 이상에서 소변 볼 때 전혀 아픈 증상이 없습니다. 소변길이 막혀서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져서 이 신발을 적시는 문제점도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전립선 비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느냐 또는 통증이 없느냐를 보시면 이것이 전립선염인지 아니면 전립선 비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이 전립선 비대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이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내 몸의 체온을 높이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체온을 높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체온을 높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렸던 분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자신이 체온을 올릴 수만 있다면 모든 질병을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의학자입니다. 그는 병을 열로서 고칠 수 없다면 그것은 불치병이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기원 3세기의 의사의 주장이 현대 의사의 주장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대 의사들도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은 3배
증가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아래로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져도 근육이 긴장하고 혈관이 수축하여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량도 매우 적어집니다. 모든 질병은 냉증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체에 열은 많은데 하체는 아주 얼음장처럼 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보일러 배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일러 배관이 잘 돌아야지 방 전체가 따뜻할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이 상체와 이 하체가 있는데 모두 피가 잘 돌아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체는 불필요한 허혈이 있고 하체는 냉하다면 병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 옛날 집은 아궁이에 이제 불을 지피면서 방 전체가 아주 따뜻하게 됐는데요. 우리 인체도 이 아궁이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죠. 바로 회음혈자리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회음혈자리를 알면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곳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남자의 그 생식기와 또 항문의 끝지점하고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또 여자는 위치는 어딜까요? 여자의 생식기와 그 항문의 딱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면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회음혈자리입니다. 인체의 모든 에너지는 회음혈에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있는 것이죠. 인체의 에너지가. 인체에는 많은 혈자리가 있는데 특히 회음혈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무가 잘 자라듯이 회음혈은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음혈에 뜸을 뜰 수 있습니다. 쑥은 양기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고 뜸을 뜨면 양기가 몸에 이렇게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쑥뜸이 좋은 것은 쑥뜸을 뜨면 인체의 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체는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혈관이 있는데 이곳에 피가 잘 돌을 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피만 잘 도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잘 돌아야 됩니다. 기가 뭘까요?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건물에는 이 수도 배관도 있고 난방 배관도 있고 하수 배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 배선도 되어 있어서 이 배관들을 원활하게 통제를 합니다. 자동차도요, 냉각수도 있고 휘발유도 돌고 또 엔진오일도 돌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전기 배선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배선이 이렇게 냉각수나 휘발유를 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인체도 혈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라는 기운이 이렇게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인체가 전기가 이렇게 잘 흐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면요, 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기가 막혔을 때 그 기를 뚫어줄 때 병이 치유될 수 있는데 특히 쑥뜸은 이 기를 돌게 하고 또 막힌 기를 뚫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쑥뜸은 또한 이 사람의 그 체온을 높여주는, 상승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뜸을 뜨면요, 인체에 이중 단백체가 생성되어서 이 백혈구의 원료가 되는 이중 단백체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그 인체는 이중 단백체를 가지고서 백혈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뜸을 뜨게 되면은 사람의 그 면역력이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 나이 40대가 되면요, 이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고개 숙인 남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회음의 뜸을 뜨면요,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아주 완만한 충전으로 인해서 남자의 활기찬 그런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쑥뜸을 뜨게 되면요, 20대의 그 생기 넘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솔깃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쑥뜸을 뜨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음뜸을 뜨게 되면요, 남자는 전립선 염, 전립선 비대, 발기부전, 또 조루 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뜸을 뜨면 어디가 좋아질까요? 여성분들이 회음뜸을 뜨면요, 그 냉증, 또 요실금 문제, 자궁병, 생식기병, 변식금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회음열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혈자리인데요. 회음열에서 이 동맥혈과 인맥혈이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그 동맥혈은 남자 양기를 주관하는 기의 통로입니다. 실제 육안으로는 이 동맥혈이 보이지 않지만 한의학에서는 동맥혈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인맥혈은 여성의 음기를 관장하는 기의 통로인데요. 인맥혈도 이 동맥혈 모두가 이 회음열과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음열을 뜸을 뜨게 되면 남성 문제, 또 여성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회음열은 아주 중요한 혈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뜸은 기와 혈을 돌려주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음열은 본인이 볼 수 없는 자리이죠. 자신이 뜸을 뜰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뜸을 떠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죠. 이게 참 민망한 자리지 않습니까? 예. 서두에서 언급한 이 지인은 이 회음열에 뜸을 뜨면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전립선 비대를 아주 깔끔하게 치료하였습니다. 회음열은 뜸을 뜨는 기구를 사용해서 뜸을 뜨면 됩니다. 엉덩이 사이즈만한 이 기구인데요. 이게 매우 납작해요. 한 5cm 정도 두께가 되는데 방석처럼 바닥에 놓고 앉아서 앉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팬이 돌게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쑥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 팬이 돌게 되면은 그 뜸이 불이 붙어가지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건 한 장을 깔고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앉아 계시면 뜸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력이 이제 뜨거워지면은 거기다가 이제 수건을 한 장 더 깔으시면 됩니다. 더 까시고 거기에 그냥 앉아서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회음뜸을 뜨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기구를 사용하면은 회음으로 고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인은요, 이 회음뜸을 뜨고서 소주 반컵 정도 또는 한 컵 정도밖에 안 나왔던 소변량이 지금은 그 생수병 조그만 병에 하나 가득 소변을 볼 정도로 소변량이 늘어났습니다. 참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병이 달라졌죠. 이런 거 보면은 회음혈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취침하면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심할 때는 20분이나 30분 간격으로 깨서 화장실에 갔는데 지금은 한 번 또는 두 번만 깨고 취침할 정도로 아주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회음등을 매일 30분씩 떠서 젊음의 생기가 넘쳐나게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래 나오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3793-9241 번호로 전화 주신다면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음료를 떠서 젊음의 활력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